안녕하세요. 유치맨의 안철준입니다. 2015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혹시 그날 기억나십니까? 팔콘 9이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에서 만든 발사체죠. 이 발사체가 재사용 착륙에 성공한 그 날입니다. 저도 그날 실제로 중계를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주산업이 이제 이렇게까지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게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에 버금가는 놀라운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바로 10월 13일이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5차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발사는 스타쉽이 지구 궤도 비행을 성공시키는 게 1차적인 목표였고요.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목표는 슈퍼 헤비라고 하는 이 1차 추진체, 이 부스터라고 하죠. 이 부스터를 발사대로 귀환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발사 후 3분 후에 슈퍼 헤비라고 불리는 이 일단 발사체가 상단 우주선 스타쉽과 분리가 되었고, 발사 7분 후에 슈퍼 헤비는 다시 발사대로 귀환하게 됩니다. 발사대에 거의 붙을 정도로 다가오자 이 발사대에 붙어있던 젓가락 팔처럼 생긴 메카질라라고 하는 얘가 슈퍼 헤비를 완벽하게 잡아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주 개발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이 귀환 방식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바다 위에 바지선 위에 이 발사체가 착륙하는 그런 장면들, 스페이스 X에서 기본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착륙 장면입니다만, 이제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기술로 스페이스 X가 처음으로 도전하고 성공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번 이쯤의 영상에서는 이번 성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내용들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을 스페이스X가 어떻게 바꿨는지 간단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기존에 국가가 주도하던 이런 우주산업을 민간으로 전환시킨 최초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천문학적인 발사 비용을 만약에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이 우주산업도 승산이 있는 산업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었죠. 우주선 발사에 가장 많이 드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발사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기존에는 한 번 쓰면 이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발사체였습니다. 원체 무겁기도 하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 발사체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발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일론 머스크는 생각했죠. 자, 그에 대한 역사적인 성공이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 12월에 있었던 이벤트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스페이스X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점점 진화해 오고 있죠. 하지만 더 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재발사에 필요한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혁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이 거대한 발사체의 귀환을 위해서 바다 위에 바지선을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여기에 착륙하게 만드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죠. 이 귀환한 발사체를 해상이라든지 육상으로 이 발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겠죠. 그렇게 수많은 점검과 또 테스트를 거쳐서 실제로 재사용하게 되는 데에는 비용적인 측면도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가 들고요. 또 기간도 몇 개월이나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비용,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사체를 원래 출발시켰던 그 발사대로 바로 귀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스타쉽 5차 발사와 슈퍼 헤비의 이 귀환의 성공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실제 우주산업의 커다란 도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역추진으로 이 바닥에 그대로 착륙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스페이스X는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이 젓가락 팔처럼 생긴 메카질라라고 하는 얘가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 뭔가 좀 더 역동적인 그런 장면을 구사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럴 리가 없겠죠. 수백억 또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이런 우주 산업에 그럴싸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 역시 스페이스X가 추구하고 있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안정적으로 착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엔진이 필요하겠죠? 또 연료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 밖에 다양한 착륙을 위한 장치들도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게 다 비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사체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 발사체에 들어가는 비용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기는 재사용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발사체에 저렇게 낚아채서 고정을 하게 되면 곧바로 재발사를 하는 그 위치로 딱 고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바닥에 착륙하는 것보다는 재사용에 걸리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스페이스X는 궁극적으로 30분 이내에 이 발사체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얻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뭐 30분은 너무 땡기는 시간일 것 같고,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해도 기존에 몇 개월이나 걸렸던 발사체 재사용 기간에 비하면 엄청나게 단축하고, 또 그게 바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 이런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로봇팔이 메카질라가 로켓을 딱 잡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기도 합니다. 스페이스X가 추구하는 생산성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선 설계 및 제작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주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제작 방식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엔지니어 또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굉장히 세심한 과정을 통해서 또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실행되었던 게 기존의 방식이었죠. 자, 그래서 이게 자동차로 치면 마치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그런 수작업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스페이스X는 자동차 산업으로 봤을 때는 마치 도요타나 현대 기아와 같은 그런 생산 방식으로 우주선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취지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엔진도 한번 살펴볼까요? 높은 추진력을 위해서 이 엔진을 크게 만들기보다는 작은 엔진을 굉장히 여러 개를 달아서 더 높은 추진력을 얻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1차 발사체 슈퍼 헤비 같은 경우에는 랩터 엔진이라고 하는 기본 이 엔진이 33개가 달려져 있고, 이 엔진이 내는 출력이 7,590톤의 어마어마한 출력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추진체를 만든 이 발사체가 이렇게 굉장히 작은 엔진들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다 생산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예를 들면 몇 개가 동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발사체가 동작하는데 큰 무리가 없게 만들어진 거고요. 또 엔진을 더 많이 달게 되면 더 높은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스페이스X는 대량 생산을 위한 생산 설비도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텍사스에 무려 100만 평에 이르는 스타팩토리라고 하는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 연간 수백 대의 스타쉽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자동차 생산 공장이 아니라 우주선 생산 공장을 스페이스X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기에는 100톤 정도의 이 화물의 어떤 무게를 우주로 이동시키는데 $10,000,000 이하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 바야흐로 우주 산업의 시대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를 스페이스X가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는 이 숱한 과정들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인류를 화성에 보내고자 하는 그런 대담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 탐사를 위해서는 총 6개의 단계가 6개의 미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이미 현재까지 2단계 정도에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이번 발사체의 귀환에 대한 성공이 화성 탐사를 위한 그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사람을 보내기 전에 일단 먼저 달부터 가야죠.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나사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바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사용한 우주선이 바로 스타쉽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2026년 9월로 예정되어 있고, 성공하게 되면 말이죠. 인류가 아폴로 11호를 달에 도착시킨 지 무려 57년 만에 엄청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26년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롭고 놀라운 인물이죠. 자, 가끔 아주 가십 이런 걸로 악명이 높기도 하지만 거대한 미션을 향해서 이 대담한 꿈을 실제로 하나씩 만들어 그런 과정, 정말 놀라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주 탐사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번 이벤트,
이치맨에서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관련된 도약이 일어나게 되면 또 저희 이치맨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치맨 안철준이었습니다.